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한 게시글이 자전거 동호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스페셜라이즈 S옵스 타망 풀세트 구매가 2,100만 원, 판매가 1,000만 원, 구매할 사람 구합니다. 이 글에는 3개월째 댓글 하나 달리지 않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자전거는 돈을 들고 매장 앞에 줄을 서도 구하기 힘든 물건이었거든요. 코로나 시기 자전거 동호인들의 로망이었던 2천만 원대 명품 자전거가 지금은 반값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재고가 됐습니다. 중고 시장에는 한 번도 타지 않은 새 자전거가 넘쳐나고 전국의 자전거 샵들은 하나둘 임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습니다. 80만 원짜리 쫄쫄이 자전거 의류, 100만 원짜리 속도계, 50만 원짜리 신발로 무장했던 한강의 자덕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오늘 그 흥미로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계를 2020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사람들은 실내 스포츠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헬스장은 문을 닫았고 축구장과 농구장도 폐쇄되었죠. 그때 사람들이 찾은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자전거였습니다. 야외에서 바람을 쐴 수 있고 사람을 피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수단이었죠. 평일 퇴근 후 답답한 집에만 있을 수 없으니 한강 자전거 도로로 쏟아져 나왔고 주말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도 자전거 붐이 있었는데 정부가 자전거 도로 확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면서 자전거 출퇴근족이 생겼거든요. 지자체 단체 구매부터 학교 보급까지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의 열기는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유일한 여가이자 운동이자 취미가 됐죠. 동네 자전거 가게들은 활기를 띠었고 30년 넘게 자전거 가게를 운영한 점주의 말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주말에 손님들이 줄 서서 자전거를 수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대 팔면 순이익이 3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남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그보다 더 호황이었습니다. 품귀 현상이 생길 정도로 자전거를 구하기 힘들었거든요. 해외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 운송도 원활하지 않으니 자전거가 귀한 물건이 됐습니다. 중고 매물 가격도 올라가서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팔 정도였죠. 자전거 관련 주식은 15% 이상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부터 묘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장비병이었습니다. 자전거는 무조건 카본이지, 알루미늄 타면 몸 상해, 기어는 전동으로 가야지, 시마노 DI2 안 써봤으면 말을 마 같은 말들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자전거의 심장인 구동계가 곧 계급장이 되기 시작한 거죠. 시마노 105 정도면 충분하다던 사람들이 갑자기 울테그라를 찾고 결국에는 최상급인 듀라에이스나 스램 레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부품 세트 하나 가격만 500만 원이 넘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였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보상 심리 때문이었습니다. 해외여행도 못 가고 회식도 못 하니 통장에 돈은 쌓이고 이참에 나한테 최고급을 선물하자라면서 2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할부로 긁는 게 유행이 된 겁니다. 이때 자전거는 운동기구가 아니었습니다. 한강 편의점 앞에 세워뒀을 때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받는 그 짜릿한 하차감을 위한 명품이었죠. 스페셜라이즈 S웍스, 이탈리아의 자존심 피나렐로, 도그마, 트랙의 최상급 모델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2천만 원이면 캐스퍼 신차 풀옵션을 뽑을 수 있는 돈인데 사람들은 그 돈을 자전거에 썼습니다. 자전거를 샀으니 이제 끝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전거 동호인들이 말하는 개미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자전거가 명품인데 추린이 있고 탈 수는 없잖아요. 2020년 당시 한강 자전거 도로는 패션쇼장이었습니다. 가장 핫했던 브랜드는 덴마크 감성이라는 파스노말 스튜디오, 줄여서 PNS라고 하죠. 등판에 PNS라고 크게 적힌 빅숏 하나 가격이 40만 원대입니다. 위에 있는 저지는 30만 원대고 양말 한 켤레 3만 원, 장갑 10만 원이거든요. 이거 위아래로 한 번 맞추면 백화점 명품 옷 한 벌 값이 나옵니다. 영국의 클래식 감성이라는 라파나 요즘 뜨는 맵 같은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옷만 입으면 되냐고요? 머리에는 HJC나 POC 헬멧을 써야 하는데 이것도 30만 원입니다. 눈에는 오클리 스트로나 100% 고글을 써야 간지가 나는데 또 30만 원이죠. 발에는 스페셜라이즈 S웍스 토치나 시마노 에스파이어 클리 슈즈를 신어야 하는데 이건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결정타가 남았습니다. 바로 자전거에 달린 컴퓨터, 속도계인데 길도 알려주고
내 심장 박동도 체크해주는 기계입니다. 가장 유명한 가민 엣지 1040 솔라 모델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오는 차를 알려주는 후방 레이더, 가민 바리아까지 달면 30만 원이 추가되죠.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자전거 1,500만 원에 옷이랑 헬멧 100만 원, 신발이랑 속배 150을 합치면 취미로 운동 좀 하려는데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중고차 한 대 값이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전을 위한 투자다, 중복 투자 막으려면 한 방에 가야 한다며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돈을 펑펑 쓰니까 자전거 브랜드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특히 콧대 높은 해외 브랜드들 스페셜라이즈, 트랙, 콜라 같은 회사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며 가격표를 미친 듯이 바꿔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최상급 플래그십 자전거도 1,200만 원이면 와 비싸다고 했는데 슬금슬금 1,500만 원, 1,800만 원을 넘더니 어느 순간 2천만 원을 돌파한 겁니다. 경차 한 대의 값이 된 거죠. 핑계는 좋았습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 환율이 올랐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그래도 너네 줄 서서 살 거잖아 였습니다. 심지어 옷 파는 브랜드들도 배짱나사를 시작했는데 P&S 신상 컬러가 나왔다 하면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웃돈까지 붙어서 거래됐으니까요. 기업들은 공장을 풀가동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자전거만 탈 거고 평생 쫄쫄이만 입을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확신에 빠져서 말이죠. 하지만 2023년 코로나가 끝나고 비행기 노선이 열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거품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인천공항으로 갔고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한강 자전거 도로는 썰물처럼 텅 비기 시작했죠. 문제는 공장이었습니다. 주문하면 1년 뒤에나 온다던 그 비싼 자전거와 의류들이 사람들이 떠난 뒤에야 창고로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그 결과가 참혹합니다. 스위스 명품 브랜드 스쿠세 2023년 재고 자산이 무려 7,400억 원인데 창고에 최상급 자전거들이 박스도 못 뜯은 채 산처럼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뿐일까요? 우리는 절대 세일 안 합니다 라며 고고한 척하던 의류 브랜드 라파나 P&S도 매일같이 아카이브 세일, 시즌 오프라며 50% 할인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709원짜리 콜라고 부인의 RS 프레임은 40% 할인해서 400만 원대에 던져지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한 할인이 아닙니다. 브랜드 스스로 사실 그동안 거품이었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정가 주고 풀세트 맞춘 마니아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내 자전거 기업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자전거 업체는 지난해 매출액이 약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 급감했고 영업 손실은 약 6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1년 만에 수직 하락을 한 거죠. 2위 업체 역시 지난해 매출액이 약 4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64%나 감소했습니다. 자전거 수요 하락과 경기 침체에 따라 실적이 악화됐다고 해당 브랜드는 설명했는데 물가 상승과 매출 원 증가의 영향도 직격탄이 됐습니다. 영원 무역이 2015년 인수한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인 스캇은 7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자전거 브랜드들은 지난해부터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데 판매 감소와 재고 과다로 최대 40% 눈물의 할인 판매에 나섰습니다. 2,100만 원대 제품이 20% 할인되어 1,7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고 900만 원대 로드바이크는 70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자전거 한 대 가격이 거의 중고차 가격과 비슷한데 그나마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도 올해 시장 전망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할인 판매를 공격적으로 해서 과잉 재고를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저가 자전거 시장 매출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중급 또는 상급자들의 새로운 자전거 수요는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니 현재 타던 자전거를 더 오래 타거나 다음 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고급 자전거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부품 시장 역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구로 저렴하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물 경기가 안 좋으면 레저와 스포츠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는 게 증명된 겁니다. 자전거 샵 사장님들의 매출은 수리 공인비와 자전거 판매인데 하나 팔았을 때 이익이 많을 것 같지만 현재 적자인 매장이 80%가 넘는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받아서 판매하려면 수입사에서 보름 있다가 할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에는 자전거 샵에서 마진없이 판매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직구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유통이 어렵고 자전거 하나 구매하려면 무조건 근처 샵으로 달려갔는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너무나도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스펙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타보지 않고 후기들을 찾아보면 되죠. 처음 입문하는 초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관련 카페에 가보면 추천하는 가성비 모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물이 폭증했으니 상태 좋은 중고로도 많이 살 수 있죠. 현재 자전거 샵 사장님들의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서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 문을 일찍 닫고 일용직이나 배달 쪽으로 투잡을 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사장님이 손해를 보더라도 손님이 사주기만 한다면 고마울 지경이라고 하네요. 전국의 자전거 가게들이 하나둘 임대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자전거 업계가 어렵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빠르게 식어버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존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된 자전거를 그대로 타고 새로 구매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이 저렴해서 쉽게 고쳐 타고 다닐 수 있고요. 로드바이크의 경우에는 비싸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자전거 자체의 가격도 비싸지만 헬멧과 고글, 신발, 옷 등 전반적으로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도 하죠. 현재 많은 사람들이 러닝으로 넘어갔습니다. 국내 자전거 시장에서 지나친 가격 인상과 각종 용품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진입 장벽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동호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도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로드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상냥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매너 있게 하지만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도로에 아이가 있거나 천천히 주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도를 꼭 낮춰줘야 위협감을 느끼지 않는데 안전거리 확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자전거 관련 인플루언서와 유튜버들의 장비를 보면 종류도 많고 가격도 비싸니 자연스럽게 입문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자전거 시장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우리 특유의 금 나누기 문화도 한몫했습니다. 자전거 동호회에 한 번이라도 나가본 사람들은 그 묘한 공기를 알 겁니다. 처음 나가면 사람들이 스캔부터 합니다. 자전거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구동계 105네 입문인가 봐. 와, 저 사람은 헬멧부터 양말까지 PNS 풀세트네. 좀 타나 보네 라면서 실력이 아니라 자전거 브랜드와 입고 있는 옷 가격으로 사람 서열을 매기는 겁니다. 초보가 들어와서 자전거 추천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고인물들이 그럽니다. 옷은 간지나게 라파 입으시고 자전거는 한 방에 플래그십으로 가시죠. 최소 울테그라 DI2는 달아야 나중에 후회 안 합니다. 아니, 운동 좀 하려는데 500만 원, 1000만 원을 태우라고요? 이 말에 겁먹은 사람들은 결국 자전거는 부자들만 타는 거구나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자전거 파는 고인물들끼리 장비 자랑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 스스로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자전거 시장은 망했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은 더 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바로 따릉이에서요. 따릉이 타면서 야, 너 헬맹이 POC가 아니네. 속도계 감인 안 달았어 라고 무시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따릉이는 구동계가 뭔지 옷이 얼마인지 신경 안 씁니다. 거품이 꺼지자 사람들은 깨달은 겁니다. 맞다. 자전거는 원래 청바지 입고 타도 즐거운 거였지. 2천만 원짜리 도그마가 주는 하차감보다 1,000원짜리 따릉이가 주는 해방감이 더 가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요즘 대세는 러닝입니다. 러닝 크루에 가보세요. 거긴 신발이 나이키든 아식스든 상관없습니다. 5만 원짜리 티셔츠 입고 와도 박수 쳐주고 같이 뛰어줍니다. 장비로 금 나누던 자전거판에 질린 사람들이 진입 장벽 없고 서로 응원해주는 러닝으로 대거 이동한 겁니다. 결국 소비자는 허세가 아니라 실속과 사람 냄새를 선택했습니다. 로드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니 한번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준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운동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 들으면서 한강을 뛰는 게 가장 편하고 운동도 많이 되니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쫄쫄이 옷 한 벌에 80만 원, 자전거 한 대에 2천만 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시대였습니다. 남들이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며 PNS 신상에 열광할 때가 어쩌면 버블의 정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넘어서는 가격 거품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진리죠. 혹시 지금 옷장에 몇 번 입지도 않은 비싼 자전거 의류가 걸려 있나요?
하지만 너무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거품이 꺼진 지금이 남들 시선 신경 안 쓰고 진짜 나만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자전거 산업은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받고 있지만 진짜 자전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강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장비가 아니라 즐거움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은 자전거 몰락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